보면 1955년 짧게만 얘기할게요. 마오쩌둥이 쌀을 약탈한 참새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제사해라고 4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 중에 참새가 들어가 있었고, 중국 사회과학원은, 여기도 또 사회과학이야. 진짜 짜증나는데 진짜.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 연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하는 거야. 그 중에서 참새의 위험성이 주목받았다. 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당장 내년에 의사 수가 28,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님의 기사를 보고, 연구 논문 기사를 보고, 진짜 사회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죽은 자식 불화를 만지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과학의 한계. 제발 이론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 2024년 12월 22일에 현실을 좀 보라. 현실 파악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의대 교수님 몇 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실명을 막 거론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수님 왜 거론하냐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는 다 잊혀지는 줄 알아. 자기가 이제 기사에 나오고 워딩을 내고 뭔가 사건을 일으켰으면 다 잊혀지는 줄 알고 다 승승장구를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데, 이 교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죠. 오늘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도 최대 2038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팀 2030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 4,000명 선을 유지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의대 지원을 유지하라.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방법이 거지 같아서 지금 의료를 아작내고 있다. 이 얘기가 본질입니다. 의사 중에 마이크 다 쥐어주고 의대 지원에 찬성하는 의사들도 대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찬성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2,000명을 질러버리면 이게 무슨 무속도 아니고, 이게 너무 심하잖아 해가지고 애들이 나간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기들 인생에 맞춰서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론 책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12월 22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에 수록된 한국보건의료 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등등에 대한 논문을 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연구진은 현행 제도와 미래 변수를 고려해서 임상의사 수요 공급을 분석했다. 임상의사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인당 의료비, 1인당 GDP, 여성 노동 인구 비중, 고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공공의료비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사회보험 방식, 행위별 습과제, 인두제 주치 제도 등을 변수로 사용했다. 자, 이게 변수 나왔죠. 논문을 다 의대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다 쓰기 때문에 써야 돼. 무조건 전문의 받으려면. 변수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변수에 나와 있으면, 여기 보면 이번 연구는 기존 의사수 추계 자료와 달리 연구자 개인의 연구로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닌 동료 검토, 피어 리뷰를 거쳐 학술지에 실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여기서 나오죠. 피어 리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논문, 일종의 논문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사회과학 논문까지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논문을 검증할 때는 학술적인 유용성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로직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변수랑 이런 거를 다 잡아가지고 통계를 둬줘서 이게 오류가 없네? 그러면 약간 이상한 연구를 위한 연구도 어느 순간 억셉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쳐낼수록 어떻게 보면 논문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는 거고, 논문지가 되는 거고, 정말 이제 핫바리, 정말 이제 잡지라 그러죠. 잡논문지에 실리는 거는 그냥 이 포맷만 맞으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논문은 치지도 않는 거야. 학자들, 교수들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는, 정말 이제 실적 따내려고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제출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상식이 안 맞아도 이 학계의 포맷에만 맞아 들어가면 되거든. 이 사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변수에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쓰지 않은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AI. 그런 거 관심 없잖아, 지금. 그리고 실제 의대생, 의사들의 예를 들면 생각, 이런 거는 변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냥 책에서 나오는 과거 지식에만 얽매여서 싸고 있는 거야. 제가 봤을 때 논문을 싸고 있는 거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정형선 교수는 적정 의사수를 정한 게 아니라 기존 의사수의 여러 나라의 경험과 변수를 고려해 수요를 추산한 거. 수요를 추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거 논문 요약한 거를 그래프를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수요가 정해져 있어요. 16만 명 의사?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를 정해놓고
여기에 의사가 지금 나온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수요에 대한 검증은 우리는 이 변수를 우리가 정해놓은 변수에 맞춰서 수요를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수요와 공급 추계를 맞춰낸 논문이다라고 검증만 받은 거지 이 수요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한 거는 그냥 일단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요에 대한 논문이 아니거든. 수요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공급에 뭐 한의사를 의사의 30%, 50%, 70% 펑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를 맞춰 보았다라는 논문을 작성한 거를 마치 지금 그 엄청난 이제 매스컴에서는 당연히 그게 기정사실화처럼 당장 내년에 뭐 28,000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28,000명 부족,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부족했는데 지금 부족할 판이야. 왜? 다 나갔잖아. 니네들이 다 내보냈잖아. 지금 정부랑 이 머리만 굴리는 보건의료 하시는 보건사회, 보건 뭐 이런 사람 쪽.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내쫓은 거 아니야. 나갔어 그냥. 요것만 돌리다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병원에 근무 한 번도 안 해보고 환자 한 번도 안 보고 의사들이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이 사회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이야 그게?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과학이냐고 물어보는 거면 본인들이 앉아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요 흘러가는 대로만 외치지만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딱 터지는 순간 바로 뱅크런 터지듯이 의사들 바로 나갈 거라고. 왜 그런 예측을 못하냐고. 사회과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할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하는 게 자연과학이라며. 나는 그 현상을 보기도 전에 이건 100%다. 2년 전부터 유튜브에 다 박제해놨잖아. 근데 아직까지 지금 진짜 이미 망했어 우리나라 의료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똥 싸지른 걸 막 고집하고 있다고? 자기네 로직이 아직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의사가 부족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이 아작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로직이, 우리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와서 지금 수습을 하시라 이거예요. 수습을 하시라고. 의대 정원 뽑는 거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로 이걸 접근하는지 제가 진짜로 답답한 거는 제가 이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만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024년 9월 9일자 기사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교수,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의대 증원 찬성 댓글 부대로 수강생 동원 논란. 연세대에 재학생을 동원했다고 지금 그렇게 기사가 떴어요. 제 기사만 읽는 거야.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부 정영선 교수 학점을 빌미로 학생들을 의대 증원 찬성 댓글 부대로 동원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교수는 꾸준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참 진짜 9월 3일 패널로 출연한 MBC 100분 토론에 시청하고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뭐 제출 소감과 현안에 대한 견해를 연세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과제로 제출해라. 논란은 학생들에게 요구한 댓글 작성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데 있었다. 조교 A씨는 학생들에게 9월 8일 유튜브 댓글 작성 관련이라고 추가 안내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 정 교수가 출연한 MBC 100분 토론 유튜브 영상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라고 했다. 진짜 제정신이냐고 진짜. 이게 무슨 이걸 무슨 광우병이냐 이게. 진짜 답답하네 진짜. 아니 지성인들 아니야. 연세대 사회과학 보건대학 사회과학 죄송해요. 사회과학 아닙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부에 다니시는 교수나 조교는 석사 이상이겠지. 지성인 아니야? 지성인? 무슨 장난하는 무슨 A씨는 의사들은 2025학년도 정원까지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내일부터 수능 접수가 이뤄지는데 불가능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응급실 진료에서 이탈해 국민과 환자를 겁주고 있는 상황. 이런 논의에는 여론의 흐름이 매우 무척 중요하고 여론은 유튜브나 기사에 대한 댓글 등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전공의 의사단체 등은 만사 제치고 여론전에 몰두한다고 듣고 있다. 카더라는 거잖아. 증거가 있냐고. 관심 없어. 의사들 진짜 관심 없다고. 바빠 죽겠는데. 현재 달려있는 댓글 내용, 분량을 보면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제도를 전공하거나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모두들 간단하게라도 의견을 MBC 100분 토론 유튜브 댓글에 올려서 여론전에 밀리지 않도록 해주기를 조교로서 부탁드린다. 사직 안 했어요? 이 조교 아직? 아직 다니겠지. 왜냐면 예스맨일 텐데. 여론전에 이걸 여론전으로 본다고. 진짜 답답하네. 이거를 우리나라 의료계의
붕괴랑 아니면 발전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건사회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과 의사 간의 여론전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얘네들은. 제정신 아니야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게 문제가 되자 한 학생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연세대 미래캠 게시판에 공유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 보건행정학 강의에서 일어난 여론 조작 사주를 고발한다며 한 학생이 올린 글에는 수강생에게 유튜브 영상이 의대 증원 지지하는 댓글 작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자칫 여론 조작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아니 학부생조차도 알고 있어. 근데 석사는 석사 과정인가? 조교도 제정신이 아닌 거고 교수도 제정신은 아닌 거지 이 정도면. 본인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댓글을 요구했다. 여론 조작은 권력자가 대중 매체 따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 의견을 유도하는 것이다. 보건행정학 강의에서도 위계로 학생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 대학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가 수업 중에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정영선 교수가 자기가 방송에 나온다면서 토론 시청 후 보건소 제출과 생방송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100분 토론 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을 과제로 요구했다. 조교가 수강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 공지 이후 발송됐다고 했다. 이에 정영선 교수는 의대 증원 댓글 동원 오해다. 플립 러닝 강의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객관적 의견을 토대로 토론해보자는 차원이었다. 의대 증원 찬성 댓글 요구 문자 메시지는 조교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참 조교한테 꼬리 자르게 한 거죠. 조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아마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튜브 등에서 지도교수가 일방적으로 난자를 당하고 있으니 보건행정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의견을 달아라라는 내용을 추가로 했다고 들었다. 댓글 작성 방향을 의대 증원 찬성으로 정해졌다는 내용은 몰랐다고 했다. 조교 입장에서 지도교수에 대한 비난이 너무 심하다 싶어서 그런 말을 문자 메시지에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조교한테 떠넘기기 시전한 거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플립 러닝이 뭔지 찾아봤어요. 기존 전통 수업 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한다. 플립 러닝 강의실에서 하셔야지 그걸 왜 MBC 100분 토론 유튜브 댓글창에서 하고 있냐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거는 이거를 진짜로 공무원들,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약간 의사에 대한 증오가 쓸려 나오는 뭐 의세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 보건행정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 예방의학도 그렇고 뭔가 의사에 대한 그런 막 분노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론전으로 이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의사들은 니네들한테 이기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직한 거라고. 사직. 2024년 3월 27일 이 사람이 워딩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검색해. 요새 검색이 다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사람 워딩을 읽어드리냐면 앞으로는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든 교수든 정치인이든. 3월 27일 문화일보 의대 증원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2월 초 5천 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내놨고 교육부는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인터뷰예요. 지난 2개월 국민 모두 의료 현장 복잡함을 인식당했고 한편으로 의사 집단의 민낯을 봤다. 어쨌든 의대 증원이라는 대성과를 했다. 여기가 또 이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다. 우리는 성과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여부와 그 규모의 결정은 정책 당국의 몫이다. 임상 의사가 결정하는 허락할 상황 아니지. 맞아.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해. 근데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날 거고 정책을 딱 싸지는 순간 의대 필수 가이드 엑소더스 터져나갈 거라고 2년 전부터 저는 이 판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고. 왜? 과학적으로 이거 보니까 이건 사회과학이고 자연과학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버튼이거든. 인풋 아웃풋 인과관계야. 이거 모르냐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서 맨날 밥만 먹고 보건행정 이거만 했다며. 4,000명 뭐 2,000명 증원하고 싶다며. 그러면 증원했을 때 어떻게 그 인과관계가 흘러갈지는 저는 생각을 안 했냐고. 그거는 관심 없지. 왜? 대성과는 어디까지가 성과냐? 의대 증원까지만 성과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는 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딱 쳐내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학자들의 몫이 아니야. 학자들은 2,000명이 증원할 때까지 서포트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계속되는 의사들의 반발과 환자의 불안은 남은 산통이다. 산통은 누가 책임져?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거야.
하지만 수술도를 든 전문가 직역에 떼쓰기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피해자는 낙관적이다. 3월 29일자 뉴스입니다. 3월 29일자 낙관적이래. 집단 이기주의를 질타하고 이겨낼 성숙함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이 무슨 힘이 있어. 답답하네. 환자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이 사회과학적으로 뭔가 분쟁이나 뭔가 이런 거를 잘 매끄럽게 해가는 플랜 B, C 이런 거를 마련하라고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참 답답하네. 이번 성공 사례를 교훈으로 해서 한 직역에 휘둘리는 관행을 깨야 돼. 이게 메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방의학, 보건사회, 뭐 공무원, 보건복지부,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이번 성공 사례를 교훈으로 직역에 휘둘리는 관행을 깨야 돼. 카르텔 또 나왔죠. 예전에 나왔던 거야. 성공 안 했다고 이제 진짜 욕이 나올 뻔했네.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도 치료가 완결된 게 아니야.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했을 때 항암제 투여하는 건 맞지. 항암제를 3개월치 이빨 때려 넣은 다음에 환자가 바로 뒤지는 꼴 나면 의사 입장에서 항암제 넣는 건 맞으니까 우린 잘 모르겠고 일단 항암 치료는 성공했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환자가 걸어서 완치가 돼서 병원 밖을 나가고 재발이 계속 안 되는 상황까지만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아마추어냐고 이 지금 생각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뒤로하고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등 의료제도 개혁에 한 발 더 나아갈 시점이다. 이 사람 얘기 딱 나오죠.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실손보험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지금 제가 재밌는 얘기 미리 해드릴까요? 4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보건의료단체 의계특위 해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본질은 의료 민영화니까 정책 중단하라. 12월 18일자 뉴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체가 보건의료 단체 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사람들 좌파잖아. 근데 좌파가 생각했을 때 의료개혁이 원래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의대 증원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깨달은 거야. 야 이거 딱 보니까 잣됐다. 의료 민영화다. 2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 알아들으라고 이제 다들 좀. 답답하네. 24년 6월 9일자 아까 다시 정영선 교수 기사입니다. 2대12 의대생 동맹 휴학 실익 없다. 떼쓰기 멈추고 복귀해요. 네가 뭔데 복귀해라 말아야 사람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설득한다고 될 게 아니야. 그 출구 전략을 열어주고 해야지.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문에다가 쓱쓱 글자 쓰고 복귀해라 죽은 자식 불안만지면 살아나겠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 의대생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할 명문과 실익이 전부 없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요것만 떠들고 있는 거야. 나랑 똑같아. 근데 나는 최소한 미래를 예측은 하잖아. 이거 예측 못한 사람들이잖아. 지금 다. 이 의대 증원 2,000명이 연관된 사람들은 다 지금 의료 붕괴를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진짜 똥판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 기사들 삭제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수업을 거부하는 건 떼쓰기 어린아이 밥투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신공격하는데 이런 걸로 안 통한다고 MZ세대들은. 아니 그럴 거면 여론 조작해가지고 댓글 다시던가 또. 댓글 쓰긴 괜찮고 떼쓰기는 안 되냐? 떼쓰기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사회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게 무슨 떼쓰기냐고. 사회과학을 전공하셨으면서 사회 집단이 개별적으로 사직한 게 그게 떼쓰기냐? 그런 게 떼쓰기라 그러면 그렇게 의대 증원 2,000명을 해서 다 단체 사직하고 휴학하고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복귀 안 한다며. 이게 파업이면 문제가 됐겠지만 사직이라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쓰기를 밀어붙이는 게 과연 보건복지부 정부가 떼쓰기를 하는 거냐. 이 의료 보건사회 하는 사람들이 떼쓰기를 하는 거냐고. 답답하네 진짜. 공은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2,000명 질러놓고 공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하는 거고 우린 잘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거야. 2024년 6월 26일 아시아 경제 신문 이 사람이 기고한 겁니다. 정영선 연대 교수 의료계 무기한 집단 휴진 명분 떨어져 거의 소강 상태.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되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 나가리라는 거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상태. 그 의미 없으니까 니네 더 못할 걸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8월 19일 문화일보에 나오는 정영선 교수 기고문입니다. 전공의 이탈 반년. 정상화 향한 진통. 이 사람은 그냥 이걸 진통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될 거라 생각하는 거지 버티면. 똑같은 자기들끼리 밥 먹고 맨날 하는 사람들 누구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수님. 6개월 버티면 되는데 이주호 장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이거 계엄령 아니었어도 안 되는 거였어. 답답하네. 버티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항암제를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뭐 6개월을 넣어야 되는 거 6개월 한 번에 쳐낸 다음에 항암 치료 끝. 이제는 공은 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12월 22일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계엄령으로 통해서 계엄령 아니었어도 이미 아작이 났을 텐데 의료개혁, 연금개혁 주무부처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따라 칩과 모두 들어가나 한의학 이제 얘네들 왜 나오는 거야? 또 한의사는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의료개혁 멈춰서 나는데 의료개혁 특별위원장 실손보험 개혁안 연말 발표 어려울 듯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은 12월 16일 KBS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질 때를 보고 있다. 자, 비상계엄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회의나 공청회나 특위 전체 회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내에 뭘 한다고 얘기하기에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자, 이 사람들이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올스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왜 그러냐? 이거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자기네들 책임 못 지겠다 이거야. 왜? 개똥볼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1년, 2년 딱 지난 다음에 이게 결국엔 민영화였고 이거 누가 책임져? 그러면 위에 윗선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노현홍 위원장 입장에서도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독박 다 쓰겠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이 필요한데 아무리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금 계엄령으로 국무회의 있는 사람들 다 빤스런 했을 때 난 못 책임 못 져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왜 책임을 못 지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다 들어왔다는데 사람들이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해가는 것도 알면서도 왜 마이크 역할을 할까 지금.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 이 사람 난리 났던 사람이죠. 의대 증원에 앞장서가지고 정말 총장 연합회 뭐 이런 것도 하고 막상 경북대 카데바 실습실 그 참관하니까 자기도 놀랬다고 미안하다고 빤스런 날려서 지금 한국연구재단 신임 이사장에 낙하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계엄령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꽂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똥벌 싸내고 상관없어. 그냥 윗선에만 잘 보이면 예스맨 하면 된다. 제가 무슨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의대 정원 해도 좋다 이거야. 근데 해야지.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잖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책임질 말만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이거를 지금 의료개혁의 끝을 보고 싶은 마오쩌둥의 그 참새 대박멸 작전을 보면 된다고 얘기를 예전에 이제 하려다가 지금 영상에 그걸 안 찍었는데 보면 1955년 짧게만 얘기할게요. 마오쩌둥이 쌀을 약탈한 참새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이거를 제사해라고 네 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 중에 참새가 들어가 있었고 중국 사회과학원은 여기도 또 사회과학이야. 진짜 짜증나는데 진짜.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 연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하는 거야. 그 중에서 참새의 위험성이 주목받았다. 그렇게 해서 참새를 다 같이 잡으니까 1년 동안 전국에 2억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고 멸종됐지. 1년간 마오쩌둥은 만족했다.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풍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1959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참새가 사라지자 먹이사슬은 무너져 병충해가 급증했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발생했고 참새를 대신해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살충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피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갔다. 사라진 건 참새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참새 대신 꿩, 닭, 오리 등 날개가 달린 것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고 생태계는 붕괴가 가속되었고 자연재해로 이어져 산과 홍수의 피해를 키웠다. 이는 중국의 시민운동가 류사오버가 지적했듯이 이 시기의 자연재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 제가 말했잖아요. 의료 붕괴는 인재라고. 결국에 중국은 3년간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하는 기록적인 대기근을 겪어낸다. 그럼에도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실패를 부정하다 마오쩌둥은 다른 수뇌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참새 사냥을 밀어붙이며 피해를 더욱 키웠다. 결국 소련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은밀히 공수하고 제사의 목록에서 참새를 빈대로 슬그머니 교체한 뒤에야 참새와의 전쟁은 끝이 났다. 진짜 자연에 맞서는 것부터가 자가당착이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회과학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이 현상이 뭔가를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 내 주장을 실천을 했을 때 의사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한 상황이에요. 왜? 치료를 하면 환자가 바로 피드백이 들어와. 이게 지금 좋아지는지 바이탈이 떨어지는지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그 치료를 뭔가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지. 바로 눈에 띄는 게. 근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그러서는 저렇게 얼굴 까고 이렇게 낯짝 뻔뻔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과학 내에서도 조금 얘기를 좀 토론을 오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대 증원 AI로 웬만한 의사 다 대체될 거고 약사 대체될 거고 뭐 다 대체되겠지. 웬만한 사람들 뭐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AI 교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최소한 4천 명을 승리로 뭐 이끈다, 이끌었다, 대성과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의료를 어떻게 이걸 감당할지 당장 내년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서 민영화만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민영화 때문에 2천 명 증원한 거라고. 그럼 내가 진짜 인정. 다음에 또 뵙죠.